전두환 정권 때 직선제 내가 출마할까 봐 두려워서 직선제를 안 하는 것이라면 내가 출마 안 할 테니 직선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출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직선제와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 학생들, 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너무 상처를 입으니까 너희가 그런 짓 하지 말고 직선제를 당장 하게 하면은 내가 출마 안 할 테니 받아라 이렇게 한 건데 그쪽에서 그 제안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깨져버린 것이니까 약속 어겼다고 할 수가 없고요. 92년 선거 패배 후에 정계 은퇴를 하셨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근데 그것은 무슨 거짓말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정계에서 나가라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은퇴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내가 3번이나 출마했는데 국민들에게 신임을 못 얻었으니 은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돌아오신 것도 그때 상황이 도저히 야권에서 이 정권 교체를 해낼 만한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깃발을 들고 나서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누굴 속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런 점을 국민들이 평가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셨던 것이고 이 당선되신 직후에 외환위기 극복을 해내신 것만 봐도 그분이 정계에 복귀하셔서 국가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다행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야당 총재 하실 때 제왕적 총재니 어쩌고 이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권위주의를 싫어하셨고 이 독재 정권 시대의 잔재를 없애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셨죠. 그래서 이제 각하니 이런 표현 아마 71년에 집권하셨으면 각하란 표현이 그때 없어졌을 겁니다. 여성부 같은 부분도 이제 양성 평등에 대한 신념이 옛날부터 강하셨기 때문에 여성 운동을 하셨던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결혼하시기로 결심하신 것도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결심을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미 이 80년대 말에 그 가족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이제 결혼해서 나간 딸도 아들들과 똑같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도 사실 여기저기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담판을 해가면서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갑자기 시대 분위기에 맞춰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햇볕 정책이라든가 여성 정책이라든가 다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생각을 대통령이 되셔서 실천에 옮기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담이지만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에게 이 큰 혜택이 가는 정책을 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성표 얻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을 내놔도 표를 안 주면 어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느냐 하면서 약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집권 시기에 지역 감정 문제, 지역 간의 갈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편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고 다른 세력에 속했던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하셔가지고 다시 말해서 확장성 있는 정치를 하셔서 이 민주당의 기반을 좀 넓힌 것이 나중에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대통령들이 5년 단임제다 보니까 마지막 해가 되면 이제 나는 얼마 있으면 나갈 테니까 뭐 다음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우리 편이 선거에 지든 말든 그냥 손을 놔버리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은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물론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당시에 민주당 후보로 나오셨던 노무현 후보에게 피해가 가거나 폐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죠.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그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못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수당이었던 야당의 압박도 심하고 검찰에 넘기면은 또 마구 상관없는 별건 수사까지 해서 여러 사람이 다치고 막 이런 상황이 올까봐 노 대통령께서는 특정 문제에만 국한해서 조사하는 특검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남북 관계에도 좀 악영향을 줬고요. 두고 그 후유증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현명한 판단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이 퇴임 몇 달 전에서야 뒤늦게 이루어진 것도 대북 송금 특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없었더라면 남북 관계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2006년에 핵실험을 하고 이 육자회담도 여러 가지로 제대로 성과를 못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북 송금 특검이 없이 정권 초부터 북한과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점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지금도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성격상으로는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은 분인데, 공통점이라면 신중한 점.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깊이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성급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말썽이 나고 설화에 휘말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보면 굉장히 말씀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들 아시는 선거 구호, 준비된 대통령, 그것이 아주 그분을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3번 실패하고 4번째에 대통령 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 수업을 30년 이상 하시고 나서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작부터 뭐 정치 안 하다가 갑자기 반짝 인기로 정치 입문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처음에 한 2년 정도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일종의 인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이미 머릿속으로는 10번, 20번 대통령직을 수행해 보신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시작부터 업무 수행을 매끄럽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6.15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정상회담 직전에 이 북한과 상대한 경험이 많았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김정일 위원장과 모의 정상회담을 하셨는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이유는 감옥에 계실 때부터 머릿속으로 내가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서 담판을 하게 되는 일이 온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100번, 1000번 연습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으셨던 거죠. 돌아가신 어른에 비해서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면에서 다 잘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요. 욕심은 부리지 않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 외교라든가 남북관계라든가,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요란하게 떠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